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고수학학원의 최동훈 선생이고요. 오늘 이 영상은 우리 중간고사 때도 비슷하게 진행을 했었었는데 2022학년 작년이죠. 작년 솔토고등학교 1학년 기말고사 문제지를 어, 네, 우리가 시험을 좀 봤었고 우리 학원 친구들은 그다음에 다른 친구들도 좀 풀이 영상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 찍어서 좀 올리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풀지는 않고요. 모든 문제를 풀지는 않고 그 중에 좀 많이 틀렸던 문제들, 주요 문항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좀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뭐 그 앞서서 조금 총평 아닌 총평을 좀 해주자면, 과연 미친 듯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가라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건 잘 모르겠고, 내야 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을 다 냈던 그런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요. 작년에 나왔던 좀 변별력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또 출제하지는 않겠죠. 그죠? 그렇다고 여기 있는 거를 몰라도 된다. 여기 있는 어려운 문제는 몰라도 돼 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것들도 없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게 맞습니다. 몰라도 되는 문항은 없는 것 같고요. 10, 저는 오늘 11번부터 해보도록 할 건데요. 11번부터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볼 건데 바로바로 그런 생각들이 좀 나는 게 맞지 않을까? 어쨌든 시험이라는 거는 시간이 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답을 좀 빨리빨리 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포인트들을 바로바로 볼 수 있는 능력들을 좀 길러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11번.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보고서 일단 얘가 몇 차 부등식인지 봐야 되는데 그게 뭐 2차 부등식처럼 생겼지만 2차 부등식이라는 확신이 있지는 않겠죠. 그죠? 좀 써보도록 합시다. 자, 부등식이 11번이에요. k-1의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4배의 k-1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일단은 얘가 2차 부등식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조금 더 읽어볼까? 해가 단 하나의 실수일 때 k 값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k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k에다가 1 넣어주면요. 주어져 있는 식은 0, 여기도 0,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거는 맞는 말 틀린 말? 얘는 틀린 말이죠. 그죠? 얘는 틀린 말이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가 맞을 거고요. 내가 원하는 해가 단 하나의 실수는 안 나오니까 이제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K가 1이 아니면 이제 몇 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이죠. 2차 부등식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해석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왼쪽에 있는 2차 함수가 오른쪽에 있는 x축보다 밑에 있거나 만나는 부분을 찾아봤을 때 그게 딱 하나만 나와야 됩니다 라는 거니까 그림을 그려봐야 돼. 자,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x축이랑 접하는 상황이 도출이 된다면 오케이, 얘가 밑에 있는 부분은 없지만 만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이 부등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근이 해가 하나만 딱 하고 존재하겠죠. 그러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려면 최고차항 계수 k-1은 일단은 양수여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판별식은 4분의 d 써도 괜찮겠네요. 4분의 d는 4배에 k-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배의 k-1까지 쓸 수 있을 것 같고 얘가 0이 나온 게 맞겠죠. 괜찮지? 자, 판별식 계속 풀어볼게. 4k 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4에 마이너스 2k 플러스 2가 0이니까요. 4k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10k 그다음에 플러스 6 얘가 0 그러면 2k 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3이 0이다 라고 보시면 될 듯. 1, 2에 1, 3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주면 되는 건가요? 자, 괜찮은 듯. 그러면 k 값이 얼마라고 나오냐면 k는 1 또는 2분의 3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근데 여기에서 k가 1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있으니까요. k 값으로 적당한 거는 2분의 3 해서 답을 3번으로 고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부등식 나와 있으니까 2차 아닐 수 있다는 생각도 해줘야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2차라면은 해석이 기반으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자, 다음 12번. 12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직선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아는 직선과 모르는 직선이 나왔으니까 아는 직선은 무조건 그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모르는 직선은
네, 왜 모르죠? m 때문에 모르죠? 그래서 m 값에 관계없이 항등식을 풀어가면서 진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직선은요. 3x-2y 플러스 6은 0 이렇게 생겼고요. 자, x축, y축 만나는 절편 구하기가 좀 쉬울 것 같거든요. 자, 절편이 y에다 0 넣어주면은 x 값이 2인 것 같고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에다 0 넣어주면 y가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0이랑 0,3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 첫 번째 직선입니다. 두 번째, 모르는 직선이 나왔으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m에 대한 항등식을 좀 풀어주셔야 되고요. 자, m에 대한 1차 항등식인 것 같으니까 천천히 풀어보시면, 자, x는 이쪽으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y 플러스 2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될 것 같고, 그러면 x는 3, y는 마이너스 2라고 나오겠죠. 그럼 이 말은 3, 마이너스 2라는 이 4사분면에 3, 마이너스 2라는 점이 있을 텐데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거죠. 근데 이 점 지나는 직선과 이 흰색 직선이 이렇게 2, 4분면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라는 거니까 지금 요 파트랑 만나게 해달라는 거고요. 그 2, 4분면과 만남과 안 만남의 경계선은 당연히 이 0,3 지날 때 요 초록색 직선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 지나는 이 주황색 직선이 경계선이 되는 거 맞죠? 그거 두 개 사이로 들어오면은 분명히 우리 2, 4분면에서 흰색 직선과 만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 초록색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0,3이거든요. 0,3이랑 3, 마이너스 2랑 기울기 한번 구해주면은 이거 기울기가 x 증가량 3분의 y의 증가량이 얼마냐? 마이너스 5인가? 자, 이렇게 생기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 기울기를 재보면요. 얘가 마이너스 2,0이 될 테니까 x좌표끼리 빼주면 5고 y좌표끼리 빼주면 마이너스 2죠. 그렇죠? 그래서 기울기를 제가 각각 구해놨는데 지금 나와 있는 그 모르는 직선의 기울기는 y는으로 고쳤을 때 마이너스 m인 것 같거든요. 기울기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5분의 2랑 마이너스 3분의 5 사이에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5랑 마이너스 5분의 2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m값 범위 구해주려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부등호 방향 바꿔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m값 범위 예쁘게 구해놨으니까 답은 여러분들이 잘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답은 몇 번에 있는 거야? 4번인가요? 네, 답은 4번에 있겠습니다. 괜찮죠? 자, 아는 직선, 모르는 직선 나왔을 때 이렇게 진행한다라는 거 반드시 또 알아둬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자,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자, 13번 문제 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오늘 좀 푸는 문제들이 좀 많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이 좀 많아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자, 다음 표는 두 식품 A, B의 100g당 열량과 단백질의 양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좀 일반적으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훈련이 된 친구들이라면 나 빨리 이거를 100g당이 아니고 단위 질량당 1g당 열량과 1g당 단백질의 양으로 표를 바꾸는 게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그래서 저는 표를 바꿀 건데 A가 있고 B가 있고 이 열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 있거든요. 근데 이 나와 있는 표는 100g당 열량과 100g당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1g당 열량과 1g당 단백질로 바꿔주면은 얘는 1.6이라고 쓰면 될 거고 얘는 2.5 100으로 나누는 거죠. 여기는 0.05 그다음에 여기는 0.03 정도로 쓰면은 1g당 열량과 단백질의 포함량으로 표가 좀 바뀔 것 같거든요. 자, 그랬을 때 A와 B를 합해서 300g을 먹을 거고요. 자, 문제 마지막에 보시면 식품 A의 양의 최대 채소를 구하는 거니까 A를 Xg 먹었다라고 해주면 자, A랑 B랑 합쳐서 300g 먹으려고 했으니까 B는 300-Xg 먹었다라고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열량에 관련된 식을 세워주면요. A를 Xg 먹었으니까 1.6X 더하기 2.5에 B는 300-Xg 먹었으니까 이만큼이 열량 섭취가 될 텐데 그 열량 섭취를 570 이상 됐으면 좋겠대. 그래서 570 킬로칼로리 이상이다. 이렇게 열량에 관련된 식과 그 다음에 단백질에 관련된 식은요. 0.05의 x 더하기 0.03의 300-x라고 쓰면 될 거고 단백질은 얼마 이하? 단백질은 이상이네. 11.8 이상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요렇게 식을 쓴 다음에는요, 위에 거에다가는 10 곱하고 밑에 거에다가는 100을 곱해서 으쌰으쌰 갖고 열심히 푸시면 되지 않을까? 했죠? 그래서 13번을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이거 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암기도 필요하죠. 시험 볼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빨리 100g당이 아니고 그 문제에 나와 있는 걸 보고서 단위 질량당, 지금은 100g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나는 1g당으로 바꿨고요. 그래서 표를 100으로 나눠서 어쩌고 저쩌고 열량과 단백질 어쩌고 저쩌고씩 세워서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공통 부분 잘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칠게요. 13번은. 자, 다음 14번입니다. 14번. 14번 문제 같이 볼까요? 14번. 자, 14번은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은 0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조금 여러분들 일단은 숙달이 됐다고 나는 생각을 할게. 그러면 뭐 변형을 해도 되기는 하지만 중심 좌표가 a, 2일 거다라는 거는 완전 제곱 변형이 그렇게 되겠구나 하면서 뭐 대충 보이시지 않나? 그쵸? 그런데 얘가 x축과 y는 mx에 동시에 접한대요. x축이랑 접하는 원은 위로 접할 수도 있고 밑으로 접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중심 좌표가 a, 2 여기 y 좌표가 2다 보니까 위로 접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알맞은 상황 같습니다. 괜찮죠? 그럼 여기 중심 좌표가 a, 2니까 반지름 길이는 그대로 2라고 잡아버리면 되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여기까지? 오케이. 나 그러면 반지름까지 알았거든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아우 힘들다. 그래서 얘가 지금 반지름이 2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완전제곱 변형 좀 해볼까?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a x 자, 그 다음에 y제곱에 마이너스 4y 자,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2a 마이너스 3이라고 쓸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a제곱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플러스 4 쓰시고 그럼 여기다가 a제곱 플러스 4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중심 좌표 a, 2라고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가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라고 주어지는데 얘가 얼마인 거냐면 얘가 4인 거죠. 반지름 길이가 2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오른쪽은 반지름 길이의 제곱인 4가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럼 계속 계산해주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1, 3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주면 될 테니까 a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3인데 지금 상황상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a 값도 1이라는 걸 잘 구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a가 1이니까 이 중심의 좌표는 1, 2가 이제 되었고요. 자, 문제 다음. y는 mx랑도 접한다 그러지 않았어? 그치? y는 mx랑도 동시에 접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상황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1,2잖아요. 그죠? 1,2. 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가 2인 거를 알고 있으니까 이야, 여기는 몇이니? 요 점은 1,0이 될 거고 그거보다 한 칸 왼쪽이 0,0 같은데 그래서 여기 0,0 지나는 y는 mx라는 그 직선이 있어. 그럼 첫 번째 접선은 누가 봐도 x축이고 얘 기울기는 0이잖아. 맞죠? 그래서 첫 번째 접선은 y는 0이라는 게 나오지만 m값이 0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탈락이고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접하는 거 하나 보이세요? 네, 이렇게 접하는 접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그냥 그거 하죠. 자, y는 mx니까 mx 마이너스 y는 0이라는 직선과 그 다음에 중심 1,2까지 거리를 재보면 루트에 m제곱 더하기 1 분의 x에다 1 넣고 y에다 2 넣고 절대값 요만큼이 반지름 얼마랑 똑같아야 돼? 반지름 2랑 똑같아야 돼. 제곱할게.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는 4m 제곱 플러스 4라고 볼 수 있고요. 자, 3m 제곱 다 오른쪽으로 넘기는 겁니다. 마이너스 4m이 0이다. 플러스네요. 공통인수 m으로 묶어주면 3m 플러스 4가 0인 거니까 m 값이 0 또는 마이너스 3분의 4까지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쵸?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접선의 기울기 m은 마이너스 3분의 4다라고 체크하면 될 것 같아. 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뭐 x축, y축 아니면 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고 해주면 이렇게 그림부터 먼저 그려서 중심 좌표와 반지름 사이의 관계를 좀 보고 먼저 가지 않나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14번까지 일단은 봤습니다. 14번이 생각보다 풀이는 조금 늘어졌네요. 자, 칠판 정리 살짝 하고 자,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분명히 어려운 문제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오겠죠. 그럼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까지 물론 완벽하게 맞추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한 문제 두 문제를 배점을 제일 높은 거를 틀린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1등급이 나온다는 건 중간고사 때 확인들을 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맞추고 자기가 경쟁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더 많이 하셔서 빨리빨리 풀 수 있는 것들 풀어내고 정확하게 틀리시면 안 됩니다. 풀 수 있는 거에서 틀리면 이미 등급은 하나씩 낮아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놓고서 좀 도전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잘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5번 문제를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서 문제를 푸는 게 맞았을까라는 걸 좀 고민을 해보세요. 자, 점 R이 있어요. 마이너스 C,0에서 원 C1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에 근 두 개의 접선이 있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마이너스 10,0은 분명히 원 밖에 있는 점인 것 같고 그려보더라도 분명히 원 있고 왼쪽에 마이너스 10,0이 쭉 빠져나와 있다는 거 정도는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두 접선이 모두 두 번째 원은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25인 원에 또 접한대요. 그러니까 원이 있었고 바깥에서 접선을 그었잖아. 그럼 접선이 두 개 있을 텐데 그 접선에 또 안 나와 있는 그 반지름 5짜리 원이 접하는 거지. 근데 C2의 접점을 각각 PQ라고 했을 때 PQR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원하는 건 둘레의 길이 문제네. 선생님이 원해방정식 문제에서 길이나 접선이 수직관계에 있으면 그림 그려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라고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얘도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보세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 이렇게 있었다고 치죠. 됐죠? 그 다음에 분명히 마이너스 10,0은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삐져나왔을 겁니다. 근데 좀 멀리 있기는 한데 너무 불편하니까 제가 이 정도에 잡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접선이 하나 생겼을 것이고 밑으로 접선이 또 하나가 생겼겠죠. 그죠? 그런데 그 접선에 다시 접하는 반지름 얼마짜리? 반지름 5짜리 원이 있대요. 그럼 보세요. 얘가 지금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짜리 원이었잖아요. 반지름이 2짜리 이렇게요. 그렇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반지름 얼마짜리 원이? 5짜리 원이 여기에 다시 접하는 거니까 이 원보다는 큰 상태로 이렇게 접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어? 대충 그릴게 이렇게. 괜찮죠? 여기까지. 그럼 봐봐. 얘가 생각을 잘 해보세요. 여기 중심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얘가 A, B고요. 여기 반지름은 얼마냐면 여기 반지름은 5입니다. 여기 당연히 직각이겠죠. 그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10,0이 문제에서 R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R이 마이너스 10,0인데요. 여기에서 쭉 중심 그 다음에 중심까지 쭈르륵 가면은 얘네 나오는 직각삼각형들이 지금 닮았다라는 거 알겠어요? 닮은 비도 2대 5라고 아주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접점이 지금 P인 것 같고요. 요쪽 접점 보이시죠? 요 접점이 지금 Q입니다. 그러면 요렇게도 뭐 당연히 직각삼각형은 맞지만 어쨌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P, Q, R 이만큼 길이에요. 이만큼 둘레의 길이. 그럼 이만큼 둘레의 길이를 구해주려면 생각을 잘해야겠죠? 이만큼 둘레의 길이를 구해주려면 일단은 PR을 좀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PR. 뭐 당연히 QR 길이도 똑같기는 하겠죠. 그죠? 자, 요거 한번 구해봅시다. 자, 보세요. 여기가 2였어요. 여기가 2. 그 다음에 여기가 0,0이니까
여기 길이는 10인 거 아시겠어요? 그쵸? 그러면 분명히 몇 대 몇 관계에 있는 거냐면 5대 1 관계에 있는 겁니다. 5대 1. 그쵸? 12니까. 아니면은 여기 길이 구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주면 루트 96이라고 나오는 것 같거든? 그러면 루트 96이면 얼마야? 16 곱하기 6이니까 4루트 6 정도가 되는 것 같아. 됐죠? 자, 그래 놓고서 이 직각삼각형과 요만큼 직각삼각형이 닮았는데 몇 대 몇 닮음이냐면 2대 5 닮음이죠. 그러면 2대 5는 4루트 6 대 x 해버리면 x가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이게 x 나오는 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삼각형 둘레 중에 뭐 PR 길이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항의 곱은 얼마냐면 20 루트 6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2x인 거니까 x값 길이는 10 루트 6 정도로 일단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x값은 10 루트 6이고 이 10 루트 6이 위에도 있지만 아래도 똑같이 10 루트 6으로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얼마가 확보가 된 거냐면 20 루트 6이 확보가 됐고요. 답을 만약에 여기서 찍는다고 치면은 4번, 5번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내가 지금 구해줘야 되는 게 마지막 이 보라색 길이거든요. 보라색 길이는 구하는 방법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 봐봐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이거 직각삼각형 보이시죠? 이거 직각삼각형이라고 해도 되지만 얘도 직각삼각형 이거 직각이지 않아? 맞지? 그러면 10 루트 6 곱하기 5 10 루트 6 곱하기 5는 이만큼 이만큼? 아, 좀 별로네? 괜찮죠? 이만큼 곱하기 요만큼 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이 얘랑 닮은 비가 2대 5였잖아요. 2대 5는 10대 x 10대 뭐라 그럴까? k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여기도 5배 됐으니까 여기도 5배 돼서 지금 여기 흰색 길이가 25거든요.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럼 여기가 25 곱하기 높이 h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아, 이해됩니까? 그러면 h가 얼마냐면 여기 5 다 지우면 h가 2루트 6이라고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h가 2루트 6이니까 내가 원하는 요만큼이 h면 내가 원하는 건 2h죠. 그럼 2h는 4루트 6이라고 쓰면서 결국에는 그림 그려서 피타고라스와 여러 가지 닮음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다 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0루트 6, 여기 10루트 6, 자, h가 2루트 6이었으니까 2h는 4루트 6까지 해서 다 더해주면 24루트 6이라고 답을 써주면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 15번이 좀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현장에서 풀기에는. 네, 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배점은 뒤에가 더 크지만요. 네. 그래서 15번은 이 정도까지 풀이를 할 거고요. 제가 또 얘기를 계속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를 보고서 바로 어떻게 풀지가 떠오르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계속 그 생각은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16번 문제는 네, 여러분들이 해보도록 합시다. 저는 이 정도는 안 하겠습니다. 16번 이거는 네, 5.4점이 아니죠. 자, 17번. 이것도 진짜 많이 했는데요. 모든 실수 x에서 직선이 2차 함수의 그래프보다 위에 있도록 하는 정수 k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나와 있으니까 직선이 자 17번입니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2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는 kx제곱 플러스 3x kx제곱 플러스 3x 그 다음에 플러스 k 빼기 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직선이 2차 함수보다 위에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되어 있고요. 모든 실수 x에서니까 이 부등식을 풀었을 때 해가 모든 실수로 나오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다 뭐 오른쪽 넘길까요? 오른쪽 넘겨주면 k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k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고요. 이 왼쪽에 있는 2차 함수가 오른쪽에 있는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이 모든 실수 전체다라고 되려면 그림이 x축보다 다 밑에 있어야겠죠? x축보다 다 밑에 있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려면 k가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인 맞고요. 교점의 개수를 판단하는 식 판별식은 b'의 제곱 4분의 d 쓸게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 c인데 만나는 교점은 없으니까 0보다 작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괜찮죠? 자, 이거 한번 풀어보자. 다 왔죠? 마이너스 k 제곱, 그 다음에 이거 얼마야? 플러스 6k? 플러스 6k. 다음 플러스 9가 0보다 작다고요. k 제곱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9가 0보다 크다. 일단은 인수분해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나는 인수분해 안 되면 좀 확인하는 편이거든. 자, 다시 한번 볼게. 자, 이거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맞고 k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k 빼기 4도 맞고 다 넘기면 6x 마이너스 6 맞고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쭈루룩 쭈루룩 나 여기까지는 잘한 것 같은데 오케이. 자, 인수분해 안 되니까 판별식 써봐도 되고요. 근해 공식 써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자, 근해 공식 써볼게. 그럼 k 값이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여기는 루트 18. 그러면 k값 범위가 3 마이너스 루트 18, 3 루트 2보다 작거나 또는 3 플러스 3 루트 2보다 k값 범위가 더 크다라고 보면 될 텐데 여기서 k가 음수입니다 라는 게 있었으니까 최종 답은 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괜찮죠? 그죠? 자, 그러면 3에서 3에서 3 루트 1을 뺐는데 이게 루트 18이다 보니까 이게 대충 4점 얼마가 될 거거든요. 루트 18은 루트 16보다 크니까요. 그럼 3에서 4를 빼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그거보다 살짝 큰 걸 뺐으니까 k가 마이너스 1점 얼마보다 작은 거고요. 이걸 만족시키는 k 정수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계산까지 조금 불편해서 객관식 마지막으로 좀 놓은 게 아닌가. 근데 전체적으로 계산이 복잡할 뿐이지 내용상으로 흔들릴 부분은 하나도 없다는 거지. 17번이었고요. 자, 넘어가서. 자, 논술형이 총 3문제가 있네요. 그죠? 총 3문제가 있는데 저는 일단은 3번, 4번. 논술형 3번, 4번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논술형 1번은 그냥 내분 외분 찾으시면 되는 거. 외분점 찾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논술형 2번 같은 경우에는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뭐 셋 다 평행한지 두 개만 평행하고 나머지는 그냥 하는지 아니면 뭐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지 너무 많이 했던 거라서 19번 넘기겠습니다. 자, 논술형 2번 넘길게요. 자, 논술형 3번. 얘도 뭐 사실은 기본이죠. 논술 3번 2,4라는 점에서 원에다가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해 주세요. 자, 그래서 잠깐 원을 그려보면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치고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다 보니까 여기가 2고 여기도 2,0 여기는 0,-2 여기는 마이너스 2,0 이렇게 될 텐데 2,4는 분명히 이렇게 곡선 밖에 있는 점일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접선이 몇 개 나와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2개가 나오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좀 사실 문제 많이 풀었던 친구들은 이 2,4라는 원에서 접선을 그어보면 이런 접선이 하나 있을 뿐더러 하나가 세로선이구나. 그죠? 하나가 세로선이어서 얘가 x는 2라고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세로선이기 때문에 x는 2라는 접선은 내가 따로 찾아주는 그 문제였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곡선 밖의 점에서 2,4에서 접선을 그렸다 보니까 접선 2개 있는 게 맞고요. 자, 2,4 지나는 접선 방정식을 세워보면 y는 m에 기울기는 몰라요. x-2 플러스 4. 근데 얘가 중심 0,0이랑 거리를 재봤을 때 반지름 길이가 2니까 자,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다 해주시면요. 자, 그러기 전에 직선 방정식을 mx-y-2m 플러스 4는 0이라고 고쳐놓고 이 중심과 직선 사이에 거리를 구해줄게요. 루트 m제곱 플러스 1 분의 x에다 0, y에다 0 넣어주면 절대값 마이너스 2m 플러스 4 얘가 반지름 2랑 똑같아야 된다. 제곱해주면 4m제곱 마이너스 16m 플러스 16은 4m제곱 플러스 4가 되면서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16m이 마이너스 10인 거니까 m 값이 4분의 3이라고 하나가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곡선 밖에서 그었으면 m 값이 2개 나오는 게 맞다니까요. 근데 저렇게 m 값이 하나가 나와버리면 접선 하나는 우리가 m에다가 4분의 3을 넣어서 찾으면 되고요. 또 하나는 그려서 찾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답이 2개인데 이게 첫 번째 거 답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거는 여기 m 자리에다가 4분의 3을 넣고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0번 문제였습니다. 네, 논술형 3번. 자, 다음. 자, 오늘 마지막 문제 논술형 4번인데요. 이것도 솔직히 좀 많이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것도 좀 많이 해서 뭐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막 이러면서 되게 많이 따져봤었고 했어서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얘기했지만 킬러가 없습니다. 지금 킬러가 없는데 그 주요 문항이 좀 많아요. 네, 주요 문항이 많아서 공부를 어설프게 했다 그러면 무진장 어려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러면 굉장히 할만했던 시험. 네,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굉장히 할만했던 시험.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컨셉이 좀 많이 다를 수 있어. 올해 시험과 이 시험지는 컨셉이 조금 다를 수 있어. 이거보다 쉬운 문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겠지만 이거보다 어려운 문제가 한 2-3문제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무슨 소리냐?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쉬운 문제는 빨리빨리 생각을 이용해서 빨리빨리 하면서 풀어내야 돼. 그래 놓고서 최대한 많은 시간을 남겨서 뒤에다가 투자를 시켜줘야 되는데 4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논술형 4번. 자, 연립부등식인데 첫 번째 거는 뭐 그냥 x가 2a 플러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자, 두 번째 거는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3의 x 그다음에 마이너스 3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얘도 인수분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해보면 3과 a에 여기다 마이너스 주면 될 것 같고요.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를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풀었을 때 3이랑 마이너스 a에 이렇게 사이값 범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이너스 a에서부터 3 사이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하나만 더 볼까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a가 마이너스 얘는 a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었다면 3부터 3까지 똑같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a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었으면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a가 마이너스 3이었으면 x가 마이너스 3이다라는 거 하나만 딱 하고 나올 것 같아요.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네, 그래서 요것도 봐주면 좋은데 중간 과정에서 살짝 껴도 괜찮고요. 자, 아무튼 이거랑 내가 지금 해놓은 요 사이값 범위 또는 요 사이값 범위랑 공통 부분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자, 그림을 그려봤을 때 자, 생각을 잘 해보세요. 자, 만약에 첫 번째 이거였어. 그럼 3이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 색칠하고 여기 색칠해갖고 이렇게 사이값 범위로 보는 거잖아. 그치? 근데 x가 뭐보다 왼쪽으로 왔다라는 거랑 공통 범위가 없으려면 저 뭐보다 2a 플러스 1이라는 경계가 이렇게 왼쪽에 있어야만 공통 부분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러면 2a 플러스 1이 3보다 작으면 되는 거고요. 같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네 둘이 경계가 같아져도 어차피 얘는 그 경계를 포함하지 않고 얘는 경계인 3을 포함하지만 공통 부분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등호 달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이거 풀었을 때는 2a가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로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그림이 애초에 그려졌으려면 3이 마이너스 a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겠죠. 그래서 얘네 두 개의 공통 부분을 구해야만 저 그림이 형성이 될 테니까 공통 부분은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이게 1번의 그림이 되겠죠. 첫 번째 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그림을 또 한번 생각을 해주면요.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3까지가 요렇게 그려질 거고요.
얘랑 또 아까 저 i랑 공통 부분이 없어야 되는 거니까 2a 플러스 1이 왼쪽에 이렇게 찍혀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맞죠? 그죠? 그러면 얘가 다시 왼쪽에 있고 같아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까와 같은 이유로. 됐죠? 그러면 3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고 a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애초에 이런 그림이 그려지려면 마이너스 a가 3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a가 마이너스 3보다 커야겠죠. 그럼 얘랑 공통 부분을 이렇게 그리고로 구해주면요. a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마이너스 3분의 1까지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됐죠? 이게 두 번째예요. 이게 두 번째. 두 번째 형성된 상황에서의 그림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a가 마이너스 3일 때 아니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거고 두 번째 그림은 마이너스 3보다 큰 거잖아요. 마이너스 3일 때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일 때를 보시면요. 세 번째 여기서 볼게요. 첫 번째 a에다가 마이너스 3 넣어주면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풀었을 때 x는 마이너스 3이 나왔거든요. 자, x는 마이너스 3. 공통 부분 있어 없어? 마이너스 5보다 작은 거에 마이너스 3은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얘네 둘이 공통 부분이 해가 없죠. 그리고 내가 그게 찾는 거니까 a 마이너스 3은 답에 추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의 답을 다 합쳐주면요. 자, 여기 1번 이거, 2번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3번 a는 마이너스 3까지 합쳐주면요.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거 다 되고 마이너스 3도 되고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3분의 1까지 되는 거니까 최종 답은 a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작년 솔터고 2022년 솔터고 문제를 같이 한번 해봤는데요. 네, 뭐 당연히 어려운 문제도 있죠. 그죠? 근데 뭐 무신장 야, 이게 될까 싶은 것들은 안 보이고요. 1컷은 약 80점 초반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게 좀 의미는 없죠. 왜냐하면은 중간이랑 기말이랑 합쳐서 수행까지 합쳐서 등급이 나왔었으니까.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예상을 하기에 기말고사만 놓고 봤을 때 한 80점 초반 정도였으면 1이 나왔겠다. 네. 뭐 예를 들어서 80점 초반에 수행평가 만점이었으면 1이었어요. 네, 그렇게 하면은 좀 답변이 됐을까요? 한 80, 작년에 한 2점, 그 다음에 뭐 87, 88 중간고사 때 맞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 84점, 수행평가 만점 맞은 친구들은 1등급 나왔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네, 그랬었고요. 네, 올해는 지금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떤 구간에 아이들이 많이 몰려있죠. 그죠? 예를 들면 한 80점 되는 구간에 2등급, 3등급 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거든요. 물론 1등급 컷이 한 84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의미 없어요. 이제 보면 알겠지만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 알겠니? 얘들아? 결국에는 1등급 마지막 마지노선과 3등급 그 제일 잘한 친구들은 내가 봤을 때 한 5, 6점이나 원점수로 차이가 날까?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말 승부입니다. 여러분들. 기말에 잘 보시면요. 3등급 맞았던 친구들도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잘 준비하시고요. 제발 잘 준비하시고요. 틀려도 되는 거는 틀려도 된다는 주의예요, 저는. 네, 물론 다 맞으면 좋죠. 그건 다 맞으면 기분 좋은 건 너네 엄마들이랑 나만 기분 좋다. 물론 너도 기분은 좀 좋겠지. 응? 근데 일단은 등급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내가 그래 하면서 안 틀려야 됩니다. 푼 거를 안 틀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네,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네, 남은 기간이 한 2주 조금 더 남았어요. 네, 시험 기간까지 2주 정도가 남았는데 네, 굉장히 압박감이 이제 슬슬 들겠죠. 공부해야 되는 과목도 중간고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뿐더러 공부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막 헷갈릴 텐데 네, 그럴수록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발 핸드폰은 멀리 두시고요. 알겠죠? 핸드폰 좀 멀리 두시고 좀 포기하시고요. 네, 노는 것도 좀 포기하시고 뒤로 미루시고 남은 2주 기간은 정말 열심히 한번 살아보세요. 알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